여러분이 살고 싶은 미래는 어떤 세상입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세상 언제쯤 오는 것일까요? 도대체 오긴 오는 것일까요? 네,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장애계의 미래를 논하는 시간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상 이야기를 모아 장애계 이야기판을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지금 시작합니다. 장애인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장미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한참 있다가 뵙는 것 같습니다. 얼마 만이죠? 중간에 장마가 오니까 지루하니까 만나는 것도 더 길어진 것 같아요. 할 듯 말 듯, 비가 올 듯 말 듯 찜통 속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 서울이 찜통입니까? 네, 비가 오는데도 대구는 어떨 것 찜통이에요. 같아요, 그러면? 대구는 굉장히 더운 게 같은 35도라 하더라도 일단 대구는 분지이기 때문에 바람이 없습니다. 더 덥고 또 이게 습기가 이렇게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습기가 이렇게 도시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덥죠. 똑같은 35도라고 하더라도. 진짜 찜통 더위겠네요. 네, 가마솥이죠. 올해는 분지가 폭파해 있으니까 아. 가마솥도 있죠. 5월달에 열대야 왔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뭐 대구의 더위에 비하면 사실 서울은 아무것도 아니죠. 서늘하시겠네요. 피서 왔습니다. 피서 서울로. 네. 아, 오늘 주제가 그 장애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장애와 관련된 용어가 함부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용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요즘 그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라는 곳에서 아마 이제 장애와 관련된 무슨 어떤 규정 같은 걸 개정한 게 있는가 봐요? 아니요, 조약을 새로 조약을 하나, 만드는 건가요? 만들었습니다. 예, 저기 작년에 그 조약은 초안을 만들었고 이제 채택을 이번에 하기로 사실은 내정을 해놓고 형식상 이번에 저 이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제가 이제 요거에 관련된 최근에 정보를 뭐 성명서나 이런 걸 읽다 보니까 재밌는 그 용어를 이렇게 발견을 해서 제가 이제 총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독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발견을 했어요. 이제 지적재산권 그 협약과 관련된 그 이제 성명서에서 어떤 단체에서 보낸 성명서에서 독서 장애인의 권리를 어쩌고 저쩌고 하자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서 제가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독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영어로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visually impaired person with a print disabilit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굳이 길게 번역을 하면 인쇄물을 보는데 장애가 있는 시각 손상자 이런 뜻으로. 예, 시각 손상자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는 길죠? 예. 손상자라는 말을 예. 이제 자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를 손상이라고 하고 사회적인 걸 핸디캡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는 다 장애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쇄물을 읽는 데 장애를 가진 시각 손상자. 예,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정확한 표현인데 영어 원어로 하면 인쇄물을 읽는데 장애가 있는 혹은 장애를 가진 시각 손상자. 요게 이제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요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독서 장애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 장애계에서는 사용하는가 봐요. 근데 독서 장애인의 개념은 사실은 좀 더 넓게 봅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적 장애인들은 이제 책을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책장을 못 넘기기 때문에 요즘은 그 자동으로 책장을 넘겨주는 그런 기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도 포함한데, 우리나라 법에는 시각장애 6급은 안 되고요. 4급까지 이렇게 해서 범주를 정해서 독서장애라고 저작권법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인복지법에는 없는 용어죠. 네, 그러면은 독서 장애인 관련된 법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래서 이런 독서 장애인을 규정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저작권법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독서진흥법
에도 장애인을 위해서 뭐 이런 이제 우리가 국립 장애인 도서관을 만든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독서 장애인이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우리 장애계는 잘 알려지지 않는 용어인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용어를 쓴다는 말인데, 이걸 이제 지금 지적재산권 국제협약 관련해서 우리 장애계에도 요 용어를 그대로 이제 사실 차용해서 쓰는 그런 거네, 그죠? 독서장애인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대로 조금 이제 의역을 좀 한 거죠. 해서 그냥 독서를 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뜻으로 그냥 독서장애인 이런 말을 줄여서 이제 조사 같은 거 빼고 이렇게 줄여서 용어처럼 만드는 거죠. 근데 총장님, 이제 이게 인쇄물을 읽는데 장애를 가진 시각 손상자라는 말하고 독서장애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들리는데, 왜냐면 저는 사실 독서장애인이라는 요 말만 들어봤을 때는 책을 이제 시각적으로는 읽을 수는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독서장애인이구나라고 이렇게 그렇게 처음에는 이해를 해서 근데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어가 뭘까 싶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시력이 손상됐거나 시력이 이제 좀 약해서 낮아서 저시력이니까 시력이 낮는 거죠, 이제. 시력이 약하면 안 되고. 하여튼 시력이 이게 볼만한 이제 시력 상태가 안 되어서 이제 안 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따라서 이거는 어떤 이런 활자를 좀 키운다든가,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독서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제 글자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들려서 이 용어를 진짜 잘못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발생하고 그렇게 특히 법에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당사자 장애인도 이 관련된 일들을 하는 이런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있은 다음에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근데 같아요. 어떤 것을 만들 때 사실은 사회에 뭐 대표자들이 모여서 단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만들어서 쓰다가 이게 유행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이게 통용이 안 되거나 좀 문제가 있어서 통용이 안 되면 그런 거고. 근데 글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실제로 맞는 말하고 안 맞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신중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누가 신조어를 쓰더라도 여러 개가 나오면 그 중에서 좀 더 정확하거나 좋은 게 이게 통용이 되는데, 다른 것 대안이 없이 하나만 나왔을 때는 그걸 다 따라가는 또 경향이 있어서 그런 점도 있고요. 그 이름을 짓는데 조심해야 된다 또는 신중해야 된다는 전 동의를 하고요. 옛날에 우리 옆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름을 장난으로 뻐돌이라고 지었어요. 뻐돌이요? 예. 근데 진짜 지약 먹고 3일 만에 뻗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이름이 이게요, 공명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기가 이렇게 오고 가는 어떤 그런 역학관계들이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름 되게 중요하게 했잖아요. 그래요? 저는 뭐 장명학에 대해서는 전혀 불신하기 때문에. 장명학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름도 많이 바꾸고 뭐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독서장애는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요. 같은 장애인 입장에서 사실 장애인이라는 단어도 용어도 제 정체성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저는 왼손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책 넘기고 읽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독서장애라는 범주까지 가버리면 책을 읽는데 신체적으로 버거운, 저도 이제 새로운 독서장애가 있는 유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독서, 과학이 장애인, 이거는 좀 여러 복잡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총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손상 개념하고 장애 개념,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임페어먼트라는 거하고 디스에빌리티라는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을 사실 거의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총장님 잘 설명하셨는 것처럼 손상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의학적 상태죠. 신체나 정신에 손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의학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상, 건강 이상이나 아니면 절단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손상이라고 장애는 가지는 거고, 그렇죠. 손상은 입은 거고. 장애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이제 저 드디어 들어올 때 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접근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이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이제 편견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요인들,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불이익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을 장애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손상은 신체 안에 있지만 장애는 사회 속에 있는 것이죠. 장애는 사회적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 이제 손상이 처음에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몸에 손상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enabl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disable로 가고, 그 다음에 사회적 분리로 해서 핸디캡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척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을 때 척수는 의학적인 개념이고 의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척수 예. 손상이 붙어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척수 장애가 붙으면 안 예, 된다는 거예요. 시각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죠. 시각 손상인 거지. 시각 장애가 아닌 거죠. 시각 장애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글을 못 읽는 거는 장애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글자 이거 활자가 안 맞아서. 근데 시각의 시력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저시력이거나 이거는 사실은 장애가 아니고 예, 손상인 거죠. 손상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척수는 손상이고 척수 손상자가 경험하는 것이 장애죠. 그렇죠. 척수 손상자가 경험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분 같으면. 그러면 이제 영어식으로 말하면 이동성 장애라는 표현은 있어요. 이동을 할 수 있고 없고는 사회적 활동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가 될 수 있지만은 척수를 다치는 거,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손상인 거죠. 그러니까 척수 손상자라는 말은 영어에도 있지만은 척수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에는 없어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성마비 장애, 내성마비 손상자라는 그렇죠. 표현은 있어도 내성마비 장애인 없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죠. 대부분 이제 신체 손상과 관련된 거는 다 이제 임페어먼트와 연결시키지, 디스빌리티, 장애와는 연결을 안 시키는데, 한국에는 15가지 장애 유형 중에 전부 다, 나눠가지고. 장애라고 돼 있죠. 그렇죠. 다 뒤에 무슨 장애인 이렇게 돼 있죠. 15가지 장애 유형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지적 장애인이라 하는데 외국에서는 사실 학습 장애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상 개념과 장애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뒤에다가 장애를 갖다 붙이는 게 지적 장애는 옛날에는 정박,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신 지체, 멘탈 리타리드, 네. 그 다음에 요즘은 지적 장애, 이게 영어의 변천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지적 장애 같은 거는 지적 장애는 이거는 우리말로서는 지적 장애는 손상이 아니잖아요. 예를 IQ가 낮은 거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냐면 아니요, 정신적 손상이죠, 그것도. 그거는 저는 지능? 좀 그렇게 지적 보진 않는데 손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우리 3명도 다 지적 손상이 있는 거죠. 예를 특정한 예를 카이스트 학생들이나 서울대 공대 학생들에 비하면 우리가 지적 손상이 있는 거죠. 아니, 지능이 낮은 게 지금 지적 손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적 손상이라고 네, 총장님은 이야기합니다. 의학에서 사실 그렇게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지적 손상을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멘탈 디피컬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멘탈이 아니고 인텔리텍츄얼입니까? 지적 인텔리텍츄얼 디피컬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적인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상 개념도 아니고, 이거는 장애 개념도 아니고, 이제 IQ라는 개념은 IQ가 낮다는 거는 손상도 아니고, 장애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곤란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difficulty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장애라는 표현을 붙일 때는 이 사람들이 학습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learning, disability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엄격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쓰는데 한국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다 장애입니다. 다 장애인으로 이렇게 네, 다 되어버리는 장애입니다.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체 장애인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저신장, 네. 그 외소증이라고 의학에서 네, 이야기하죠. 그거를 변형장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변형장애. 변형장애 난 돌연변인 줄 알았어요. 네. 변형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용어가 다 있나 그랬죠. 사실은 그러면은 그렇게 저신장이라든지 지적 장애가 있다라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인종의 한 부류.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 손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다양한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장애,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장애인 범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의 차원으로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유엔 권리 협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다양성, 고유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완전성, 있는 그대로의 완전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지적 장애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우리가
적이라는 말이 사실 일본 용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적자 다음엔 한 칸 띄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지적장애는 단어가 하나로 붙어서 지적장애 들어갔죠. 때문에. 그래서 나는 손가락으로 뭘 가르치는 데 장애가 있는가 보다. 지적장애. 이런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 그 너무 많은 생각을 하셨군요. 서울시의 공무원이 네. 승진이 안 돼가지고 화가 나서 자행을 해서 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아, 그래서 네. 손가락이 없으니까 지적을 못 하잖아요. 네. 난 그래서 그런 경우로 지적장애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 이거는 농담입니다. 네. 예. 어려운 농담입니다. 근데 이 시청자들이 시청자분. 농담인지 네. 진담인지 잘 이렇게 앞으로 점점 그러실 겁니다. 저한테 면역이 많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견지는 이런 겁니다. 사실 장애인 내지는 장애라는 거는 통칭의 의미가 커요.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있죠. 이분들을 통칭할 때 우리는 보통 장애인으로 쓰고, 외국에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칭할 때 장애인으로 쓰고, 아니면 이제 각 장애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체적 특성 같은 거거든요. 아니면 뭐 신체 다양성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굳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척수장애, 그 사람 척수장애 2급이다, 아니면 시각장애 3급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는 거의 문화가 안 돼 있고, 그냥, 어떤 신체적인 어떤 손상이 있는 사람이다 정도로 그 사람의 어떤 신체 특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척수장애인이야, 저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야,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고, 주로 문화적 표현 같은 것도 많이 남아있고,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같으면 이제 더 블라인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희한하게도 장애인이란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는 게 네. 저는 오히려 문제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휠체어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휠체어 장애인이에요. 그치, 근데 사실 희한한 되게 말이에요. 이상한 단어거든요. 실제로 탄 장애인, 네. 이거 줄이다 그러든지 보니까. 휠체어를 휠체어 장애인.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영어로는 휠체어 유저죠. 휠체어 유저. 네. 그 휠체어를 타거나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냥 부정적인 의미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휠체어에 꼭 장애인을 붙여서 휠체어 장애인. 우리 쓰는 말 중에서 네, 목발 장애인. 교통장애인 이런 말 쓰잖아요. 예. 이동 장애인. 교통장애는 그렇죠.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다. 이걸 줄여서 교통장애인 네. 말하잖아요. 교통이 장애가 되는 건지. 이게 휠체어 장애가 휠체어 교통이 이런 되는 건지. 표현은 그냥 우리가 이제 아이고 이상한 용어가 있네라고 보고 그냥 넘길 수 없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네. 휠체어 장애인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가 되냐면 휠체어가 돼버려요. 그쵸. 휠체어 장애인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전동이 됩니다. 휠체어도 아니고. 그렇죠. 전동장애요? 네, 예를 들면 그냥 전동 전동. 휠체어 장애인이라고 어떤 누구, 예를 들어 네. 김미주라는 사람, 그게 네, 김미주를 알고 있는 인격이 사람은 살아있는 이 사람이 거예요. 이제 얼굴이 이렇게 좀 네. 이렇게 다 아는데 뭐가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성격은 어떻고 이렇게 다 성격 아는데 어떤데요? 얘를 모르는 사람, 제가 김미주라는 사람을 전혀 본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네, 휠체어 휠체어. 장애인 김미주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지 속에 휠체어만. 아니 내리 속에 네. 휠체어라는 걸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기억을 하게 네. 돼요. 휠체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도구일 뿐인 거죠. 그죠? 네. 목발도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걸 목발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저는 돋보기 장애네요. 그렇죠. 돋보기 장애인이 되는 거죠. 네. 안경 장애인 이런 네, 식으로. 안경을 이제 이런 식의 말하는 것이 저는 한국 사회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특이한. 현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장애인을 희화화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일반 사회에서. 예를 들면 이제 유부남 유부녀들 사이에서 애인이 없는 사람을 육급 장애인이다. 이런 표현을 스스럼없이 사용을 해요. 왜 그것도 뭐예요? 전 그거 궁금해요. 경증 장애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 세상이 뭔가 바뀌어서 애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비장애인들이 그 시대의 애인이 그게- 없으면 그게- 장애인이에요? 그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이해가 못하거나 안 돼, 아니면 저는. 비장애인들이 뭘 못하면 무슨 장애인, 노래방 장애인, 노래방 장애인. 노래 장애인, 노래 장애인. 요리 장애인, 그죠? 체육 장애인. 나중에 전자레인지 장애인 그렇죠. 근데 나오겠네요. 그런 식으로 장애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희화화되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비장애인들이 말하는 장애인이라는 말 용어 자체가 2류 시민, 3류 시민을 지칭하는 통칭어, 상징어로 아니 사용돼요. 시민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격 자체가 빠져 있는 개념. 근데 그건 나는 의학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의학에서는 장애인은 말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붙입니다. 그래요? 인격장애, 사회 네. 적응장애, 네. 이런 병명이나 원인은. 병명의 장애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는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래서 총장님 그거는 우리가 번역을 그래 해서 그 학자들이 희한하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예. 외국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구분했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인격장애 이런 건 디스오더를 씁니다. 예.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이상이에요. 예. 인격 이상이지 우리가 말하는 번역의 문제죠. 디스어빌리티라는 아무 데나 안 개념하고 붙이는 예, 그건 거예요. 아무 데나 안 붙여요. 이거는 의학적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디스어빌리티를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적 그건 상태에서는- 미국에서 그런 거고요. 예. 그 한국에서는 다 장애라고 다 붙이니까. 이렇게 장애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 거죠? 그 의사들, 한국의 의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 의학 사회가 용어가 다 일반화되면서 영향. 뭐든지 장애 붙이는 거예요. 30살 됐는데 시집을 못 갔다. 이러면 연애장애. 연애장애? 예. 그 다음에 뭐 대머리가 됐다. 그러면 피곤해요. 대가리장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피곤해요. 이게 이제 영어식의 임페어먼트, 디스오더, 그다음에 디지즈, 그다음에 디스빌리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 장애라는 장애. 말로 이제 번역이 되다 네. 보니까 이 장애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 장애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디스빌리티, 이 장애라는 개념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라는 게 무분별하게 손상에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장애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애 문제가 이 신체 손상 문제가 뒤섞여서 우리 한국의 장애 운동이 상당히 발전해서 이미 사회적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 용어는 아직도 그런 우리 장애 운동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의 자각 수준에서 따라오지 못하고 훨씬 뒤쳐져 있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장애 관련 용어 정리, 사전 이런 거를 좀 정리해낼 필요가 있겠네요. 정확한. 왜냐면은 각종 그 논문이라든지 뭐 학위에 따른 또 아카데미컬한 그러한 그 글들을 쓸 때도 이런 용어들이 혼재돼가지고 네. 또 그걸 재인용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또 그게 오히려 공신력 있는 힘을 가져버리는 경우도 그 있으니까. 보통 사전들은 이제 네. 권위도 있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자들의 의무이기도 한데요. 이게 사전은 우리가 말을 쓰기 전에 사전에 만들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데 사후에도 못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네, 겁니다. 용어 정리. 아무튼 정리가 많이 필요하네요, 장애 관련.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애인이라는 말이 너무나 남발하다 보니까 우리 복지부에서 몇 년 전에 네. 우리 장애인들 위해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자. 이래서 이름을 국민의 세금을 새로 들고 진짜. 공모를 했어요. 네. 네, 3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5편이 네. 5편이 당선이 됐는데 최우수상이 없어요. 네. 복지부도 스스로 자기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제- 나중에 알았는가 봐요. 제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랬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심사료 20만 원 받았습니다. 아, 글쎄요. 이런 걸 갑자기 심사하는 사람들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아, 돈 주는데 해야죠. 네, 하여튼 그래도 최우수상이 없다라고 해준 것만 해도 내가 큰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어떤 게 내용이에요? 우수상만 5편이 네. 그, 그것도 우수상입니까? 그 선정이 됐는데 네. 가능인 그게 에이블맨이죠. 우리 영어로 말하면 에이블맨, 에이블워먼? 그게 가능한 네.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온인 미들맨입니다. 요거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아. 장애인이 중심이라는 거죠. 네, 온 세상이 장애인 세상이 되는데. 늘품인 이거는 이제 발전하고 발전되고 뭐 희망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봐요. 뭘 품었어요? 글쎄 이건 좀 왜 그런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항상 뭔가 바라고만 있는 사람 이런 네. 뜻 아닌가요? 네. 그 아울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우는 거. 예, 이거는 아. 이제 그 인클루전 이죠.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그럼 산다 그런 장애인이 의미고. 아울러야 되나요? 그런 네. 거는 모르겠어요. 해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솔인. 해솔. 근데 해처럼 밝은 마음과 솔처럼 푸른 의지로 희망차게 삶을 열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의 해솔인. 네. 이 요소 다섯 가지가 우수상에 선정이 돼서 각 얼마입니까, 요게?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했는데 300만 원짜리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장애인 적어도 한 2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나왔네요. 예, 거기다가 그거 심사위원들 한 25명이 했을 거니까 한 100만 원. 네, 100만 원. 국민의 세금을 약 1100만 원을 1100만 원. 써가지고 원래 요런 일을 하는 취지는 거죠. 이렇습니다. 취지는 장애라는 단어가 장이 막혔다는 거고 애는 끊어졌다는 뜻이고 그 한자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용어에다가 뭐 그 우리 장애인 용어도 소경 뭐 봉사 이런 말이 옛날에는 벼슬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이 비하 발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니 장애인이란 단어도 아주 인식 개선을 하려면 지금 단어를 가지고 이 품위가 떨어진 단어를 높이지는 것보다는 버려버리고 새로 써보자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애인 개발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개발원에서 모집했는데 350편이 왔어요. 그래서 왔는 것 중에서 그래도 뭐 선정은 해야 되고 그래서 심사위원들 전부 다가
예, 이거는 심사에서 상만 주자 공고가 나갔으니 하지만 어떤 것도 설 수는 없다 선택하지. 이런 결론을 내렸었죠. 이 근데 다섯 복지부가 개 외에 왜 남의 집안 이름을 자기들이 다 이제 지어주려고 그렇게 나서고 그러는가요? 그래도 되나? 복지부가? 그 새로운 단어 중에서 좋은 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 복지부는 그 정권 바뀔 때 그 부서명 바꿀 때 난리를 치잖아요. 공모해가지고 그 부서명 바꾸나? 왜 그 뭐 선한 초대님이 복지부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다그치시는데요? 심사하셨지 심사 않습니까? 20만 원 20만 원 때문에 때문에 심사하셨어요. 왜 밝히셔가지고 심사숙고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다섯 개 외에 혹시 특히 기억 남는 건 없으셨어요? 10년이 지나서 네, 기억이 안 납니까? 다 기억할 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 네, 같긴 해요. 아. 그래서 아이디어가 창의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고유어 같은 걸 막 찾아가지고 하려고도 네. 노력을 했었고 네. 또 너무 조작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첫째는 뭐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무리가 이름을 있었죠. 이렇게 나온 이름을 하나만 딱 이렇게 걷어서 보면은 그 반대로 장애인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가온 그러니까 항상 밀려 있었으니까 이번에 이름은 좀 중하게 나오자 가온 이렇게 된 거고 항상 어둡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해처럼 밝고 뭐 힘차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 뒤집어 보면은 얼마나 사회가 장애인 아니죠. 이런 차별하고 거죠. 있나를 이 이름을 통해서 저는 근데 알 수 그 있다고 재밌는 생각해요. 거는 그 당시에 그 우리 한국 그 장총련이 네. 성명서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성명서를 어떻게 내냐면 장애인을 용어만 없앤다고 장애인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장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다면 장애인들을 모두 국외로 추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그렇게 하면 장애인에 대한 대체 용어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요 비판한 단체의 사무총장께서 심사를 20만 원을 받으시고. 아니, 내가 비판을 하니까 심사를 하라고 부른 것 같아요. 이 그럴 땐 무마하려고. 거절을 하셨어야죠. 네, 그래서 내가 네. 장애인 차라리 씨를 말려라 이름 바꾸지 네. 말고 이런 뭐 이렇게 그래서 반항을 조금 한 건데요. 하긴 했는데.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이렇게 장애인을 너무 긍정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고 나면 비장애인에 대한 용어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주변인이 되는 거죠. 장애인이면 비장애인이 주변인이 되는 네. 거예요. 한번 그래 볼까요? 네. 그것도 재밌겠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에는 실제로 그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표현법도 있는데 한국의 이제 보건복지부처럼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좀 그 긍정적인 표현법, 이걸 영어로 이제 정치적인 올바름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요. politically 뭐 correctness 뭐 이렇게 쓰는데 정치적으로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배려하는 용어 이런 거를 이제 쓰자 해가지고 이를테면 그 극도의 도전을 받는 사람들 네. 혹은 챌린저 뭐 이런 예, 거냐면요. 팔은 설 수 있는 도전. 사람들 그건 좀 이상하네요. 팔을 쓸 수 있고 뭘 못 쓰니까. 다리를 설 수 없는 사람을 팔을 설 수 도대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아니면 가장 흔하게 선행한 많이 개념이 쓰는 게 없어요, 모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근데 표현을 다른 능력 없어요, 저는. 네. 물론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짜증납니다, 있기도 갑자기. 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도 좀 어색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에서 보면, 좀 다른 시도가 되는 그런 용어들이 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교통약자. 네. 그 다음에 약자 또는 취약계층, 뭐 이런 종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약간 이제, difficulty, 불편하다, 또는 곤란하다, 이거를 약자라는 표현으로, 그 다음에 격차, 이런 단어를 써서 정보 격차 계층, 이런 식으로, 용어를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는 흔적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쉽게 풀어서는 게 있습니다. 우편법 같은 데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점자 우편은 무료다. 이래 돼 있으니까 시각장애인 용어를 안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저는 뒤를 봅니다.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희화화된 표현들,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장애우라는 이제 표현이죠. 근데 이제 영어식으로는 이제 differently abled, 그러니까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시각 장애인들 같으면 뒤를 보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안마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손에 이제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한 편견이거든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고 해서 그걸 해서 사실 먹고 사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또 다른 편견이 있어요.
시각장애 그러면 사람들이 눈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중력이 있을 것이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집중력이 있으면 상상력도 있을 것이고 네. 점을 잘 친다. 미리를 그렇죠. 본다. 예, 예. 그래서 시각장애는 점 치는 사람 이런 능력도 있는 것처럼 실제로 사람들이 시각장애라고 하면 예지력이 있다. 그래서 네. 시각장애한테 점 본다 이거예요. 예, 뭐 이런 것처럼 시각장애 물론 점 잘 보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런데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사회적 태도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로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디퍼런트 에이블드라는 용어가 영국이나 미국 같은 영어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이게 완전 놀림감으로 사용되는 용어예요. 이게 디퍼런트 에이블 무슨 다른 능력이 있어? 너 무슨 다른 능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용어를 쓰는 비장애인들,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자고 장애인들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용어들을 만드는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냥 완전히 그 놀림감의 대상이거든요.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런 용어를 한국에서도 쓰는 거죠. 이제 명함을 이렇게 받아서 그 명함 뒷장을 딱 뒤집어 보면 영어로 폼나게 딱 단체 이름들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단체, 이제 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다 적는데 국내에서 제가 본 명함을 받아서 뒤로 딱 제껴 본 단체들 중에 디퍼런트리 에이블드라는 표현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는 단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체들은 이제 장애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의미로 장애인을 이해하는 단체들인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왜 이런 명함을 가지고 외국 친구들, 특히 외국 장애인 운동하는 운동가들한테 주면 굉장히 부끄러운 짓입니다. 그 뒷장이 또 보고 웃기네 이렇게 우리 표현을 하면 야 얘들 아직도 이런 희한한 표현을 써 얘들 장애 운동 단체들 맞아 이렇게 그냥 아주 하찮게 이렇게 봐버려요. 그러니까 외국 용어를 한국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죠. 좋다라고 착각해서 쓰면서 오히려 이제 국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망신 이런 결과네요. 장애를 개성으로 봐준다고는 것은 좋을 수도 있는데요. 개성이라는 게 잘못하면은 있어요. 특징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근데 한편 저는요. 근데 장애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는데도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는데요. 저희 여성들 사실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서도 뭔가 계속 답답증을 느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여성성이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 의미는 굉장히 막연한 성 정체성이라든지 특징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실 그래서 막연한 의미의 장애인을 위한 막연한 정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나 그런 사회 여러 활동들은 결국은 남성적 의미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장여성 운동을 할 때 그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는 여성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제 긴장점을 일부러 만들었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헤맸었어요. 여성을 강조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여성을 앞에 놓고 여성 장애인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두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진 인격체가 두 개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성 장애인. 사람 하는 네, 나중에는 이제 그 뜻을 다시 해서 여성을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제 장애를 가진 여성 이렇게 풀어쓰자. 근데 이게 자꾸 압축돼가 우리나라 압축 좋아하니까 장애 여성 이런 식으로 장애 여성도 쓰고 거예요. 여성 장애도 쓰고 네. 선수 바꿔서도 쓰고 네. 저는 이렇게 쓰겠어요. 예, 우리가 청일점 홍일점 하니까 네. 홍장애인 장장애인 장애인 너무 좋아하는 것도 피곤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말들이 주는 묘한 압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너무 더워서 이제 선풍기를 한 대 더 사야 되겠다 해서 마트를 찾아가서 큰 모든 전자기가 모여 있다는 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1층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되게 고맙긴 한데 엘리베이터 딱 타면은 이제 선풍기나 가전제품 제가 있는 층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선풍기가 있는 층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몇 층입니다 대답해주고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 그 층에 있는 직원한테 저를 알리는데 어떻게 장애인 한 명도 아니에요. 장애인 가십니다. 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하고 띵 내렸더니
그분들이 장애인인 저를 맞이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랬죠. 장애인이 어딨어요? 누구를 칭하고 방송하는 겁니까? 저는 고객이면 고객이지. 물론 제가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마이크에 대고 온 매장에 장애인 한 명도 아니고 그냥 장애인 올라간다. 이런 저 뭐 선풍기 한 대 올라옵니다. 이거와 똑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매니저를 또 특별히 저 성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놔야지 직성이 풀려서 선풍기 사는 건 까먹고 매니저 불러다가 앞으로 장애인 오시는 분한테 장애인 올라간다든지 뭐 장애인 1명, 장애인 2명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장애인이 가니까 잘 하라라고 서비스를 오히려 한 건데 왜 10이냐. 아니 그러면 장애를 가진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사실은 이러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맙죠. 휠체어 한다 이러지 않은 것도 고맙긴 한데. 그래서 저기 이제 실제로는 거기 택시 기사들 네. 또 요새 콜택시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전으로 할 때 장애인 이런 거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이제 눈치를 채서 네. 암호를 써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D1 또는 F가 프렌드 뭐 이런데 장애 우할 때 이제 우자를 쓴 것 같습니다. DF 이런 그래서 거요? F 이렇게 뭐 이렇게 암호를 쓰더라고요. 근데 귀여우시네요. F 그러면 D라고는 안 하고. 네. 우리 오늘 영어를 너무 남발한 거 아닙니까? 같아요. 영어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우리말로 다시 가시죠. 이제 뭐. 비난받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거, 뭐 영어만 쓰는 게 아니요. 아니고. 그래서 그 abled하고 저거 able드, disabled하고 그다음에 이제 를 쓰느냐 ed를 붙이는 문제. 그 이야기를 잠깐 해 보시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미국에서 장애인을 표현한 공식 용어는 people with disability.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예. 하고, 영국에서는 the disabled. 요렇게 했는데, 요즘은 the disabled people, 이렇게 people을 D로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the disabled가 압도적으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식으로 이제 장애인을 이제 표현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장애인은 어떻게 부르냐면 people without disabilities 이렇게 불러요. 장애가 없는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그 영국식으로는 비장애인 어떻게 부르냐면 non-disabled 이렇게 불러요. 예, non-disabled.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장애라는 거는 이제 부속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뗐다가 붙일 수도 있는 거죠. with는 이제 전치사 with 뒤에 얘를 떼버리고 위시 뺐다가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다는 people이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people first라는 개념이죠. 거기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이거죠. 먼저라는 개념이 영어의 어순의 문제예요. 근데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장애라는 거를 개성이나 부가물, 액세서리 정도로 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영국에서 말하는 the disabled라는 거는 혹은 the disabled 이제 people이라는 거는 이게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자기가 된 게 아니고 장애인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란 뜻인데 사실 요거는 뒤에 이제 by society라는 개념이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사회에 의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the disabled 내지는 the disabled people이라는 영국식 이제 어법에는 그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좌파적인 용어입니다. 굉장히 사회학적인 용어고. 근데 미국식의 people with disabilities라는 개념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렇죠.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person with disability 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근데 영국에서 쓰는 이 ED 붙은 게 원래가 able이라는 거는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able인데 형용사에 ed가 붙으면서 타동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금방 말씀하시는 이제 이 능동태, 수동태의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최근에 와서 해석을 한 게 혹시 아닐까. 왜냐하면은 이 장애인 운동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전부터 썼던 거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앞에 덜을 붙어서 이걸 명사화 만들었단 말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런 표현도 쓰겠습니다. He was disabled 이렇게 쓰거든요. 그는 장애인화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disabled가 이제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He was disabled by society 하면 그는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되었다 이런 표현을 실제로 쓰는 그래서 표현들이거든요. 요즘 와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한 거지만 원래는 저는 이런 뜻이 아닐까.
장애가 만들어지고 나서 장애는 질병을 앓고 그게 과거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ED는 과거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찾아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과거형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책이 좀 여러 가지로 좀 혼선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네. 이제 서구에서는 이 용어가 그냥 지금은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지난 한 40년 동안 이 용어 논쟁을 했어요. 용어 논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주로 누구하고 했냐면 국제장애운동그룹하고 WHO하고 논쟁을 했어요. WHO에서 뭐 80년대 ICIDH를 만들어내면 그거 아니다. 또 그 전에 75년대에 장애인 권리협약 만들었을 때 거기에 나온 장애 개념 정리에 대해서 영국의 유파이어스 같은 단체가 그거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80년대에 WHO가 ICIDH를 만드니까 DPI 같은 조직이 그거 아니라고 다시 공격하고 그러니까 다시 뭐 ICIDH2가 97년도 나오고 2001년도 되면 ICF가 나오고 이렇게 용어가 계속 바뀌는 거는 그냥 WHO가 자기들이 알아서 바꾸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국제장애운동에서 그 용어와 장애 개념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해 들어가니까 그게 계속 방어를 하면서 후퇴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 용어 자체가. 근데 한국에는 한 번도 용어와 관련된 논쟁을 한 게 없다라는 거는 이 용어와 관련된 용어를 한 게 없다는 거는 그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예를 독서장애인 같은 이런 국적 없고 정확하지도 않고 또 별로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도움될 것도 하나도 없는 이런 용어들이 남발되고 있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역동성이 장애계 또는 장애인 당사자가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장애 문화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그룹이 농인 그룹이거든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농문화라고 하죠. 예, 다른 그 협회 조직들은 전부 다 무슨 장애인 협회라 하지만은 우리 그 농인들만 유일하게 농아인 협회. 그러니까 고유어를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그 단체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단체는 고유어를 예를 들면 이제 시각장애인의 고유어는 어찌 보면 좀 맹인이라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이제 버려버리고 일본식 조어법을 다 채택을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는 일본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물론 일본에는 시각장애자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장애인으로만 살짝 바꿔서 시각장애인 이렇게 일본 조어법을 그대로 한국에 이제 가져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상 개념하고 장애 개념이 흔들려 버리고 부정확한 용어법이 이렇게 되어버렸는 거죠. 그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 그 영어에서는 블라인드 앤더거든요. 그러니까 맹과 시각장애 이렇게 써요. 반드시 그렇게 써서. 시각장애는 어떻게 블라인드 앤드 비주얼리 임페어드 이렇게 쓰거든요. 아까 방금 우리가 독서장애인 그 용어가 비주얼리 임페어드 이렇게 그래서 농과 청각장애 하듯이 그렇죠. 우리도 시각장애는 그렇게 쓰는데 한국에서는 맹인이라고 하면 마치 비하 발언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이름을 맹학교 이렇게 지었다가 아니 맹학교 시각장애인데 왜 맹학교라고 하냐. 그래서 시각장애 학교라고 하자. 그러다가 장애라는 말을 꼭 써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냥 명진학교 뭐 이런 식으로 광명학교 뭐 빛이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했더니 학생 모집이 안 되고 정체성이 전혀 그러니까 없으니까. 다시 대전맹학교 이렇게 다시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맹학교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 학교 이렇게 이름은 안 써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너 맹학교 출신이냐 이렇게 할 때 맹이라는 말도 지장이 없는데 너 맹인이냐 이러면은 비하 발언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게 혼란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정체성이나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과 관련된 토론회나 아니면 강의 같은 데 가면 용어 논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기관지가 월간 맹인복지예요. 그죠? 요즘도 그렇게 쓰는가 모르겠는데. 네, 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라는 조직의 기관지가 월간 맹인복지. 그러니까 조직 이름에서는 시각장애인으로 쓰고 이제 그 조직이 내는 어떤 그 기관지에는 맹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중 공식 용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혼란스러워. 예, 혼란스럽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정관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맹인들이 회장을 하고 해야지 이제 저시력인이 와서 회장을 하면 맹인에 대한 서비스라도 관심을 안 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시각장애인연합회 간판은 그런데 정관에는 맹인만 회장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아니고 맹인연합회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제 농인이냐 청각장애인이냐 아니면 맹인이냐 시각장애인이냐 뭐 시각장애인 안에 맹인이 있을 수가 있고 청각장애인 안에 농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같이 이렇게 봐버리는 이 용어가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 차에 이제 우리 장애인계 내에서도 용어와 관련된 논쟁 같은 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조금 듭니다. 다른 측면도 발견이 되는데요. 용어가 단순히 용어로만 장애계에서 인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용어를 쓰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 여성 같은 경우도 여성 장애인, 장애 여성.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용어를 혼재해서 쓰는 그룹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은 이제 장애 여성이나 여성 장애인을 위한 법이나 제도를 만들려고 한 자리에 모였을 때요. 단체가 갖고 있는 명예, 여성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 여성이 있는 쪽들은 장애 여성자나 여성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어떤 거에 강조하더라고요.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미 그게 그 그룹들의 어떤 자기 영역이라든지 그 안에서 또 작은 자기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묶여 있어서 그게 이상한 그 서로의 뭐랄까 알력 관계를 딱 드러나는 현장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순수하게 철학적으로 깊이 또 우리 사회 장애에 대한 어떤 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깊이도 가기 이전에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게 좀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 장애냐 장애 여성이라는 논쟁은 다소 좀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논쟁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맹인이라는 용어를 고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건 그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논쟁, 정체성과 관련된 그 논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맹인 사회에서 맹인이라는 용어를 안 쓰면 당사자들이 그 용어를 안 쓰면 그 폐기되는 거죠. 용어 자체가. 용어는 사전에는 있지만은 그 현실 이제 언중들이 그 용어를 쓰지 않으면 그 폐허가 돼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게 이제 사실은 맹인이라는 용어가 가장 최근에 폐허가 되고 있는 우리 고유어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용어를 살릴까 말까는 누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은 적어도 당사자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맹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토론 같은 게 있어서 이 용어를 우리가 살리는 것이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 내지 맹인들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온전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의 프라이드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면 의도적으로 저는 맹인이라는 표현 아니 맹이라는 표현을 확산시키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시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확산시키는 것보다 맹인이라는 용어를 확산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문화적인 표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당사자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깊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없으면 자기를 지칭하는 스스로 그거에 대한 자기 검열뿐만 아니라 사회가 나를 지칭할 때 사회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는 자기 정체성, 자기 주체가 강한 사람들이 그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 정체성이 약하다라고 반대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맹자가 한문에서는 이제 망할 망자 밑에 눈목자 써서 눈이 망했다, 눈이 망가졌다. 이러니까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원래 옛날에 만들어진 용어들은 다 부정적인 의미를 농자도 갖고 그렇고 출발한 다 거니까. 장애와 관련된 용어들이 그러다 부정적이지 보니까 않는 게 없죠. 좀 더 미화해 보려고 하는 예. 그런 의지가 있는 거고. 사실은 그렇죠. 장애인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88년에 장애복지법 개정하면서 장애자가 장애인이 됐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장애자라는 말 쓰잖아요. 장애자라고 쓰잖아요. 애국자라는 말 쓰죠. 나라에 애국한 사람한테 놈자자, 감히 놈자자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놈자자가 기분 나쁘다. 그래가 사람 이름을 바꿨는데 정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장애인한테 마치 인심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준 건데 네. 근데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고소하는 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다 장애인으로 온 건데
사실은 장애자라고 해서 비하하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대하는 건 꼭 아니라고요. 결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도 많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외국에는 이 용어 같은 게 제가 자꾸 외국 이야기만 해서 이제 죄송한데 그 용어에 대해서는 감성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예. 민감하다는 뜻이죠. 이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도 장애 문제를 쥐락펴락하는 비장애인, 소위 말해서 이제 올리브 표현으로 하면 장애인을 위한 단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RI라는 단체예요. 근데 이 RI가 이제 영어로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RI가 몇 해 전에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했다기보다 엄격히 말하면 했는데 개명을 했다기보다 이제 RI라는 그 영어 표현을 떼버렸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바꾸자라고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이름은 바꾸지 말고 대신에 RI라는 표현만 쓰자. 그러니까 R은 리해빌리테이션의 R이 아니고 그냥 기호로서 R이고 기호로서 I다. 그래서 우리는 리해빌리테이션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재활협회가 아니고 그냥 기호로서 RI다. 요렇게 이제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리해빌리테이션 용어 쓰지 마. 난 내한테는 그게 안 맞아.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RI를 상대로 이제 도전을 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RI라는 가장 어떤 권위 있는 국제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과감하게 이름을 틀어버렸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호로만 RI 이렇게 뒀는 거예요. 그래서 뭐 R을 뭐 right 이렇게 해서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기는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RI는 Rehabilitation International이 아니고 그냥 RI다. 근데 한국의 RI 코리아는 어떠냐? 얼마 전에 인천에서 이제 국제 행사를 했잖아요. 작년 10월에요. 작년에 했나요? 올해 아니었나요? 작년 10월요. 인천전략. 예, 그거 할 때 보니까 포스터 이런 거 보니까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Korea 이렇게 영문을 찍어서 한국 재활협회가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니 재활협회는 큰 집이 이름을 바꿨는데 왜 이름을 안 바꾸고 Rehabilitation International이라는 조직은 이미 역사의 대안길로 묻혔는 이름인데 어쨌든 국제 행사를 하는 한국 RI가 어떻게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Korea라는 표현을 쓰는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정보가 없는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실무적으로 의례적으로 쓰니까 여태까지 썼는 것처럼 CI를 그냥 줬는 건가?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얼굴이 굉장히 화끈거렸습니다. 저하고 뭐 RI하고 재활협회하고 아무 상관은 없지만은 국제적인 전 세계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전 세계에 없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RI 같은 이 외국에서 이제 발달된 조직들이 그런 감수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80년대가 제 기억은 그런데 IRC 아까 제가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IRC라는 조직이에요. 이 IRC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적장애인 애호협회, 뭐 지적장애인 부모협회 이런 조직이에요. 근데 지적장애인 당사자들이 피플 퍼스트 운동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또 진보적인 장애인 부모들이 리탈데이션은 말 쓰지 마라. 우리말로 하면 지체란 말이죠. 옛날 정신 지체할 때 그 지체. 그 IRC의 R이 바로 리탈데이션이었는데 그 용어 쓰지 마라. 그래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IRC가 어떻게 하냐면 그 용어를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IRC, 그러니까 풀어 쓰는 거 없이 그냥 기호로서 IRC만 써요. 그러니까 RI가, 국제재활협회 RI가, 그냥, 의미 없는 기호로서 RI라는 용어를 쓰는 건 아마 IRC의 사례를 본따서 했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용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감수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감성이 굉장히 부족할 뿐더러 잘못된 용어들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장애우라는 말은 너무 많이 퍼져 있죠. 이제는 장애인 코딩 문제 연구소도 일정하게는 뭐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한깨그름지에 보면 옛날에는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글 써주면 장애인이라고 써주면 장애우로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예, 거기는 이제 반대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장애인 단체 안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거기 만들어서 온데 퍼져서 언론에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장애우 좌석 이런 것이 나오고 그래서 장애우라는 게 장애인을 마치 대접해 주는 것처럼 좋은 이미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아 장애우 어서 오십시오 하면 내가 네 친구냐 그랬다가 아 정말 성질 더러운 장애인은 낙인을 받는 그런 용어가 만들어낸 효과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진짜 사가지 없는 장애인, 배은망덕한 장애인, 고마워할 줄 모르는 장애인. 왜 이렇게 강조하세요? 아니 성질이 더러운 장애인. 역시 이런 장애인이 식으로 장애인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장애우라고 이렇게 불러주면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왜 당신 친구요라는 반응을 보이면 아 나는 비장애인 입장에서 나는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장애우라고 불러주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히스테리컬하게 반응할까? 장애인은 역시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의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게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착한 척 하고 싶지만 도저히 안 되는. 근데 예를 들면 저보다 나이 어린 그런 이제 그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아 장애우라고 하면은 그 정말 마음에 정리가 안 됩니다. 네. 그 사람마다 반응이 틀려요. 그거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네. 친구는 혼자가 아니고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1인칭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네,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필요한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니 그렇게 불러주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뭐 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 없고 근데 우리가 차별금지법 만들 때에 장애라는 것은 이제 법에 정의를 하면서 장애인을 정의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건 안 한 이유는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없애자. 예,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없앤다. 그러니까 용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용어를 없애버리자. 장애인이 어딨냐? 장애가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아예 현재 용어도 아예 없애버리자. 다른 용어로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없애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그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애 차별금지법을 할 건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할 건지 이런 이제 분분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법률가들이 이 법이 누구를 대상으로 적용돼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제목은 장애인 있죠. 차별금지법에 남아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률가들이 진짜 무식하거든요. 가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법률가들은 그리고 상상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그 기능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장애차별금지법이라는 용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그것이 정립되고 있고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운동이란 말이 없거든요, 외국에. 있기는 하지만 아주 극소수로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장애 운동이에요. 장애인 인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인권은 장애인 인권 따로 있고 비장애인 인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자 인권 따로 있고 장애인 운동은 저거 장애인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여자 인권 따로 있고 남자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권 앞에다가 누구의 인권 이렇게 붙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disability rights죠. 그냥 장애권이죠. 장애권. 우리가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노동권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장애권이 있을 뿐이지 장애인 인권이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용어법은 굉장히 좋은 용어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그 자체, 장애라는 건 우리가 사회적 의미에서 장애,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자꾸 사람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람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고 장애라는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사회 변화에 우리 모든 이제 에너지를 이제 집중할 수가 있는데 자꾸 한국 사회에서는 희한하게 장애라는 개념보다는 장애인이라는 개념에 너무나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는 거죠. 중국 가니까 장질인이라는 말 쓰잖아요. 질병에 잔재가 있는 사람이 잔질.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썼던 말이고 네. 장질인, 장질인 장자예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렇구나. 그래서 잔질인, 저는 잔질인이라는 말 들었을 때 이게 잔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인자 빼고 잔질. 그거는 일은 안 하고 술만 먹는 사람, 잔질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잔질하냐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잔질인 그래서 농땡이 이런 뜻인가 그랬는데 이 조선시대 때는 장애인을 잔질이라고 했죠. 농땡이 부류의 인간으로. 예, 하여튼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내지는 장애 운동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략하고 온 게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용어 논쟁을 우리 운동이 내지는 우리 장애인 사회가 생략하고 여기까지 와버렸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 용어 운동을 정체성 운동, 정체성 이거로 같이 연계해서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용어 논쟁 자체가 정체성 논쟁이에요. 국제 장애 운동이 WHO 같은 이 의사 집단들에 대응해서 수십 년 동안 투쟁한 거는
용어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투쟁한 거는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에 집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제장애운동의 어떤 그 흐름, 정신, 이런 거를 이제 한국장애운동에서도 받아 안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기 이제 세종대왕도 이제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효종 아들 계산대군이 시각장애가 있어가지고 계산대군이면서 장애인들이 무시당하지 말라고 이제 봉사소경이라는 벼슬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벼슬 이름을 장애인 이름으로 썼던 때가 이제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이라는 말이 원래는 벼슬 이름이거든요. 그 금교직이라고 해서 벼슬 이름이었는데 우리도 지금 뭐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암호하든지 아니면 뭐 저기 육급 공무원 이래 부르면 어떨까? 육급 공무원. 네. 예, 오늘은 뭐 지금 이야기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그 장애와 관련된 용어와 관련돼서 우리 평소 늘 쓰는 표현법이지만은 깊이 있게 그 이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담론으로 만들어 본 적은 뭐 우리 사회에서 별로 이렇게 찾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장미화 시간에 용어와 관련된 장애 관련 용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역시 중요한 거는 담론화 시키고 이것이 우리 장애인 사회 내에서 화두가 되고 관심사가 되고 토론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가 뭐 만들어지거나 또 우리가 합의를 하거나 이게 맞다 이렇게 정의는 못했지만 문제 제기하는 수준에서는 뭐 충분히 좀 많이 의논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용어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미주 씨는 주말에 토요일 날 미국으로 가신다면서요? 아, 네. 거기 가서 제가 알아오겠습니다. 네, 미국의 장애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법이나 제도에 넣고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우리 미주 씨가 돌아오시면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